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폼페오 등 트럼프 행정부 관료 28명 제재. 21일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제재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정부의 중국 관련 움직임에 주로 책임 있는 이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제재를 가한 인물은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연일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빗 스트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전직 인사들도 명단에 올랐다. 중국이 이번에 제재한 인원은 총 28명이다. 제재 대상과 그 가족들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됐으며 관련 회사 및 기관도 중국과의 모든 거래가 제한됐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공식 종료됐으나 중국과 트럼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퇴임 트럼프 향해 군사, 정치적 맹공. 미국의 침략 기도에 맞서 연일 강력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란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에 맞춰 19일과 20일 양일간 암호명 어서러티 99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란군은 이번 훈련 성과로 새로운 전기 광학 시스템 도입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란 육군은 잘랄이라는 새로운 이동식 전기 광학 시스템을 사용해 다양한 지역과 기동 영역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또 작전 통제 및 지휘, 지리 데이터 및 작전도 준비 생산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유의 모바일 지리 정보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지휘관에게 원격 및 작전 구역과 훈련 구역에서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 드론 부대의 기동이다. 육군은 국제해상에서의 외국 선박 모니터를 위한 정찰작전에 다양한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23여 단이 해안선을 따라 공수 및 침투작전을 수행하고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복귀하는 훈련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로하니 대통령은 협약이 살아있는 동안 트럼프는 사망했다며 트럼프 퇴임 소감을 전했다. 내각회의를 주재한 로하니 대통령은 2015년 7월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무효화하기 위한 트럼프의 파괴 공작을 두고 이렇게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적을 평가했다. 먼저 미국 내 상황을 두고 미국을 양극화하는 유산을 남겼다면서 워싱턴 DC는 군사도시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국제관계 측면을 두고는 멍청한 테러리스트라 칭하며 지난해 1월 3일 있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의 드론 공격을 언급했다. 이란은 이때 이란군 최고 장군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희생당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면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를 포함한 국제 규정과 결의안을 존중하고 핵 협상에 복귀한다면 이란 또한 그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퇴임과 바이든의 이른바 취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다. 그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퇴임식을 진행했다. 트럼프는 퇴임사를 통해 항상 싸워나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전날 고별사와 마찬가지로 퇴임 연설에서도 바이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임 기간 업적 강조를 잊지 않았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영부인이 된 것은 최대의 영광이었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오전 9시경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륙한 에어포스1은 곧장 플로리다로 향했고 판비치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부부 일행이 언론에 조명됐다. 한편 총체적 부정선거와 더불어 딥스테이트,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 빅소셜미디어를 등에 업은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도 진행됐다.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고 전임 대통령의 축하도 받지 못했으며 더욱이 핵가방도 전달받지 못한 이른바 취임이 진행됐다. 그는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를 떠나며 내가 죽으면 델라웨어를 내 가슴에 새길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취임을 앞둔 당선자답지 않은 모습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11번 언급하며 취임식을 마친 바이든은 임기 개시 첫날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공식 임기는 종료됐으나
예사롭지 않은 행보로 인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여전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21발의 예포와 함께 거행된 퇴임식 자체로 이슈가 됐고 떠나는 순간까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핵가방이다. 후임 정권에 핵가방을 전달하는 관례를 깨트리고 트럼프는 핵가방을 직접 챙김으로써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핵 공백 상황을 연출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가 바이든 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미국이 이중 권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 이유다. 바이든은 무사히 취임에 성공했으나 움직일 수 없는 부정선거 증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가 실리지 않는다. 그러한 바이든의 모습에서 2012년 총체적 대선 부정선거로 권좌에 올랐다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대통령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 박근혜의 모습이 비낀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측근, 트럼프 아무것도 안 하면 배신.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과 측근들의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인 린 우드 변호사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신념을 굳게 가져라.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계속하라고 독려하며 최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고별사 멘트를 인용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지 않고 신념에 의해 걸어간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20일 오전 존 헤이튼 장군은 워싱턴 DC 주의사당 근처로는 어느 곳도 가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CEO 패트릭 번은 트럼프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흑백 사진과 함께 곧 보자는 메시지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때가 오고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띄웠다. 한편 19일 트럼프 측근들의 전화통화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린 우드 변호사, 토마스 맥키너니 전 공군 중장,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등이 참가한 통화였다. 맥키너니 전 공군 중장은 트럼프가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면 배신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이미 종료된 트럼프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헤인스 신임 미 D&I 국장, 북, 중국, 러시아, 이란 국가 위협 세력 지목. 20일 에브릴 헤인스가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인준됐다. 이날 헤인스 국장은 찬성 84표, 반대 10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지명자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했다. 헤인스는 2007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하며 바이든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13년 CIA 첫 여성 부국장,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역임했다.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오바마 행정부의 인사가 D&I 국장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헤인스 국장은 북미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2017년 10월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며 북 정권 붕괴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들여보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북 정권 붕괴를 주문했다. 1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북,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지목해 마치 2002년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연상케 했다. 부시는 북,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실제 2003년 바그다드를 폭격하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전략적 인내, 악의 축을 떠올리게 하는 헤인스 국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현재 동북아는 북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연합, 이스라엘이 대치하며 하나의 전선에 세 개의 전장이 형성됐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고조된 전쟁 위기 속에 나온 헤인스 국장의 대북 호전적인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월 22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